민주당에서 지금 이 총선 선거판을 가장 세세하게 그리고 심도하게 살펴보고 계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다시 뵙습니다. 우리가 지난 2월 28일 날 뵀습니다. 예, 그때는 임종석 전 의원이 이른바 당일이었죠. 당의 이 컷오프에 반발해서 왕십리역에서 나가가지고 시위를 하던 그런 상황에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그때 표정이 상당히 이제 어두웠었습니다. 네, 자 그로부터 10여일 지난 상황인데 말이죠. 오늘 또 이제 공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시면서 좀 들었습니까? 예, 제가 당사에서 상황실 회의가 매일 저녁에 있거든요. 네, 그거를 끝내고 내려오는데 박범계 의원이 네. 그 선관위원장이 발표하러 가는 모습을 엘리베이터에서 보고 아, 따로 둘이 뭐 좀 할 얘기가 있어서 저는 그 생각을 못 하고 잠깐 보려고 했더니 막 발표하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서 발표하는 것을 잠깐 지켜보다가 네. 끝까지 내용은 못 듣고 와서 여기 와서 지금 네. 저도 자료를 음, 보고 있습니다. 들어갈 때 박범계 의원이 아주 뭐 모습, 그러니까 표정이 네, 무겁더라고요. 비장했습니까? 네, 아우, 이러던데 이게 사실 힘들죠. 네. 이게 뭐 국회의원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뭐 선호, 뭐 누구의 친소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같이 이렇게 앉아있던 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뭐 낙천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경선에 의해서 네. 탈락이 되고 뭐 그러니까 네. 참 서로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보기 이제는 이제 사실 총선 전에 본회의는 없는데 이것이 시작됐던 상황에서 네. 첫 경선이 한두 번 되고 난 이후에 네. 국회에서 굉장히 다들 참 난처한 상황이었죠. 그래요. 자, 이렇게 연일 이제 현역 교체 바람이 계속되고 있는데 말이죠. 이런 상황을 이제 당의 상황실장으로서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나요? 뭐 상황실장으로서 본다기보다는 그냥 네. 한 정치인으로서 네, 네. 저는 오늘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4년 전에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네. 아시다시피 제가 18년 만에 복귀를 했었잖아요. 올해. 그때 선거사무실에 제가 뭐 하나를 써붙였었는데 네. 통상 선거사무소의 슬로건이라고 볼 수 없는 한 구절을 써붙였었어요. 네. 그냥 제가 이게 내 18년의 결론인 것 같다. 음. 그게 뭐였냐면 하늘과 국민이 가장 두렵고 감사합니다. 이런 음. 걸 썼었어요. 네. 저런 걸 왜 써놨나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음. 제가 아마 진짜 그런 느낌이 제 18년의 결론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두렵습니다에 해당하는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시기에는 현재 공천 이 시기에 어떤 형태로든 네. 총선의 마지막 결과는 안 나왔지만은 일단 후보로서 살아남은 의원들도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안 된 분들뿐만 아니라 네. 살아남은 분들도 음. 그리고 어쩌면 이번에 경선에서 승리하신 분들까지도 네. 참 무섭구나 하는 느낌들을 가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럼요. 네. 예, 이게 참 무섭구나 이게. 참 이 무섭구나. 변화의 바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정말 이게 정당에서의 아래로부터의 힘이 작동했을 때 네, 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극대화돼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현역 교체가 크게 봐서는 뭐 언론에서 일부 친명이다 빈명이다 얘기하죠. 사실 그걸 뛰어넘어서 그렇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개별 케이스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뭐 친명이 아닌데 살아남은 분들도 있고 친명인데 안 된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경우들이 있어서 네. 어쨌든 크게 보면 민주당이 많은 의석이 있었는데 네. 제대로 했냐에 대한 어떤 그래요. 그런 따가운 시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터져 나왔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 하나가 있고 네. 그런 것을 이제 현역에 대한 교체 바람이 크게 분 거라고 할 수도 있고 네, 네. 그것이 1차, 2차를 거치면서는 점점 증폭돼서 아마 그래요. 후반부로 가서는 훨씬 더 했을 네. 겁니다. 네. 그것도 있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지난 시기에 정치 활동에 대한 일정한 어떤 흐름에 대한 또 평가들도 반영이 네, 됐고 네. 여러 가지 그 외에는 이제 각 지역구별로 가면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동하기 때문에 케이스별로는 다르지만 하여간 그렇습니다. 자, 어제 말이죠. 이 자리에 출연한 김동화 후보, 서대문 갑에서 네. 청년 지구에서 승리한 후보가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그 이 권리당원 전국의 권리당원이 70%가 되게 설계된 그렇습니다. 지역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려 전국에서 31만 명이 투표를 했대요. 어마어마하게. 네, 31만 저희 명. 지역에 계신 원로 당원이나 이런 분들이 네. 저한테 핸드폰을 보여주시면서 네. 이분 누구 찍어야 되냐고 여쭤보시고 왜냐하면 다 잘 아. 정보가 없으니까 사실은 저도 네. 그 개별 정보가 잘 없었고 음. 뭐 이런저런 요새 선거 상황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네. 사실 개별 후보들에 대한 특히 서대문은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렇게 전국의 권리당원들이 보고 판단하고 하는데 어떤 흐름이 또 형성되는 거잖아요. 네. 아이, 그게 참 놀랍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김동화 후보를 향해서는 무려 또 59%의 찬성률로 이제 후보를 만든 이 결집력이라는 게 있는 건데, 자 이게 이제 여러 지역구에서 오늘은 또 17개 지역구에서 또 다른 변화를 향한 염원이 확인된 셈인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런 에너지가 본선전에서 더 잘 반영되게 하는 게 또 당 지도부의 이제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대비를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현역을 이긴 분들 중에 이제 상당히 신인들이 또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본선에서 결과적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이 당원들의 힘도 이제 필요하겠지만 말이죠. 당 지도부로서는 비교적 이름이 덜 알려진 이 신인들을 어떻게 제대로 이제 최종 승리까지 이끌 것인가, 이게 참 관심사겠습니다. 네. 역순으로 말씀드린다면 네. 제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역순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예를 들어 신인인데 어떻게 더 지명도를 높이지? 네. 어떻게 신인인데 선거에서 부족한 여러 가지 테크니컬한 거를 보완하지? 네. 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네. 근데 저는 그것이 역순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뒷순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이 네. 화합이겠죠. 네. 그러니까 가령 당선된 후보와 낙선한 후보 네. 이런 경우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안 된 패자가 또 패자를 끌어안고 네. 또 패자가 돕고 네. 하는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흔히 화합이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은 네. 어쨌든 그렇게 세력을 잘 재편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매우 중요한 거죠. 음. 하지만 그것도 역순으로 보면 제일 뒤에서 두 번째라고 봅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네. 저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근본 인식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하. 결국 왜 폭발했는가? 그 폭발력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는 것이 좋고 저는 저번에도 한번 왔을 때 말씀을 얼핏 드렸었나요? 저는 이 흐름을 보면서 첫 경선이 된 이후에 네. 여기서 말씀드렸는지 어디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네. 당원 주권의 확대, 여기서 정당 민주주의의 확대, 말씀하셨어요. 정당 개혁의 발전이라는 우리가 오래된 역사 네. 그리고 국민 경선 이후 쭉 점진적으로 가다가 폭발한 것 이런 한 20년간의 성장 네. 이런 것이 이제 다른 궤도에 들어선 것이 근본 문제 아니냐라는 느낌을 갖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정치 개혁을 얘기할 때 가령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 정치 개혁 얘기하면서 굉장히 흔히 우리가 보는 포퓰리즘적인 네. 아주 미세한 가령 뭐 국회의원들 뭘 깎아라든가 뭐 숫자를 어떻게 네. 줄이라든가 이런 아주 미시적인 관점에 있는데 저는 지금은 오히려 네. 진정 근본적인 정치 개혁이 뭐냐? 그것은
국민과 당원을 주권자 되게 하는 것, 네. 그것을 어떻게 이번 흐름을 보면서 더 강화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사실은 그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번 총선의 본선 시기에 제시할 정치 개혁의 어떤 여러 가지 중에 정치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하고 지도부에 보고도 하고 곧 발표할 내용도 있는데 네. 어찌 보면 지금의 어떤 공천의 큰 흐름 이것이 잘 됐냐 못 됐느냐에 대한 근본적 평가는 네. 앞으로 이런 과정을 보면서 정당을 어느 방향으로 정치를 어느 방향으로 가져가야 할 것인가 발전시켜 갈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판단의 문제가 있지 그래요. 않습니까? 네. 저는 이것을 더 실질적이고 강화하고 수기 민주주의로 가져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첫째 중요하다. 즉 네.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진통도 있고 부작용도 있지만 이 방향은 옳다. 주권자의 선택이다라는 네. 인식을 갖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것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일단은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해주고 네. 하는 것이 첫째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래요. 다시 역순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서 나머지 패자들을 화합하고 기술적인 보완을 하면 그런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방금 회의를 하고 돌아오셨는데 지난 2월 28일 그때는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한참 막 공천 잡음 있을 때니까 포연이 자욱하다. 자욱한 표현을 빨리 걷어내고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자욱한 표현이 어느 정도 이제 거쳤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상황이? 제가 그때 아마 그 즈음에 네. 자욱한 표현이 이제 거두어질 것이다와 함께 그 시점으로부터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나면 네. 지지율의 변화가 드러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정확한 예측이었어요. 싶습니다. 네. 처음에 당황했는데 하나의 일관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것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분명한 것은 아래로부터의 힘이 작동하는 공천이 시작되고 진행되었고 누구도 뒤집을 수 없다. 네. 이것이 하나가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이것이 이런 거였구나. 네. 그리고 비교해 보니 그에 대비된 국민의힘은 안정이 아니라 위장이었구나 하는 것이 네. 드러나고 결과로 국민의힘은 저런 후보들이 뽑혔구나 하는 그 내실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하나가 되면서 우리의 포연도 정리되고 상대의 가림막도 거쳐지는 네. 이것이 하나가 그래요. 있고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결과에 있어서 지지율도 네. 파동으로 처음에 인식됐던 공천 파동에 네. 본질이 드러나면서 그것이 지지율에 반영되고 음. 그 지지율 반응은 우리의 완연한 상승 내지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공천 파동과 충격에 의한 하락 추세는 일단은 멈췄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하락 추세는 멈췄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래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걸 지금 그 기대할 이제 텐데. 제가 표현하기를 네. 또 바라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음. 또 실제 그런 측면이 있죠. 그걸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미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네. 것이 사실이고 네. 하지만 제가 뭐 일정한 신중론과 네. 일정한 절제를 담아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날 2월 28일 날 인터뷰하실 때 임종석 비서실장이 백의종군할 가능성 뭐 그런 표현까지는 안 썼지만 네. 그렇게 설득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네, 아마 했는데 설득했습니까? 그래서 아니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건가요? 탈당하거나 뭐 그렇게 안 할 것이다. 그럴 선택을 할 뿐이 아니다라고 제가 표현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네, 네. 뭐 그런 저희들의 생각에 맞게 음. 그렇게 바로 하셔서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이후에 뭐 설득이라기보다는 네. 기왕 그렇게 되는 거 선대위에 참여하시면 좋겠다라는 뜻을 네. 이제 전했고 네. 그런데 뭐 그것은 이미 지금 선대위의 형식적인 참여냐 아니냐는 그렇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상황으로 되었기 때문에 네. 예. 자, 선대위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상임 선대위원장 이재명 상임 공동 선대위원장 그리고
김부겸, 이해찬 이렇게 됐는데 이 세 분의 조합은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현재로 봐서는 네. 저희 당에 필요한 아주 적절한 네. 조합이 나왔다고 봅니다. 음. 그 세 분 다 뭐 케미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네. 흔히 얘기하는 역할도 적절하게 나눌 수가 있고 네. 이재명 대표는 현재 당에서 가장 큰 지지를 받는 법적으로 선출된 대표이면서 전국적인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뭐 당연한 중심의 역할을 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어찌 그 현재의 공천에서의 큰 어떤 물결 네. 이것과 이렇게 부합하는 상징으로서의 그런 시대적 흐름을 표현하는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표현되는 그러한 리더십이 있는 것이고 이해찬 전 대표 전 대표이자 전 총리께서는 뭐 그 세 분이 얘기하면서 농처럼 얘기했지만 선거의 귀신이고 네. 또 어떤 원칙과 정체성에 있어서 딱 흔들리지 않는 분이고 그래서 어떤 판단을 할 때 어려운 판단을 할 때 막판 정리를 할 때 딱 최종 판단을 하면 네. 그에 있어서 이렇게 어려울 때는 그런 권위가 필요한데 그것에 있어서 안정성을 담보해 주시고 또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그것과 약간 다른 결이지만 근본적으로 당에 대한 애당심이 있으면서 네. 상대적으로 당내에서 조금 이러저런 다른 결이나 견해를 가지고 있거나 네. 당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다른 스펙트럼에서 바라보는 분들을 최대한도로 이렇게 조금 귀를 더 열려고 하는 네. 또는 아마 그렇겠지라고 생각되어지는 모습을 또 표현하는 분이어서 네. 적정하게 네. 지역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래요. 괜찮다고 봅니다. 뭐 이 회의하고 막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많은 시간 잡아서 이렇게 질문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또 내일 또 막 일하러 가셔야 되니까. 예. 그래도 우리 이경태 기자도 하나 질문한다면요? 제가요 네. 죽을 맛입니다. 지역 다녀야 되고 중앙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아침에 뭐 출근 인사했다가 중앙당 갔다 지역 갔다 중앙당 갔다 하는데 이게 너무 참 그래요. 저기 한 것이 아까 네. 그 와중에 잠깐 지역을 좀 다녔거든요. 네. 그랬더니 저 지역의 아파트의 어떤 그 관리하신 분 한 분이 네. 아주 우리 당에 대한 애정이 있으신가 봐요. 아니 상황실장이 자리를 지켜야지 또 이런. 야 지역에 제가 갔더니 그래서 제가 이거 저 큰일 났네. 근데 사실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상황을 열어놓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긴 네, 한데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경태 기자 질문 하나 한다면? 뭐 방금 회의하고 오신 내용이 좀 궁금하긴 한데 이제 지금 회의는 이렇습니다. 매일 저녁에 저희가 월수금은 상임선대위원장들이 메시지를 발신하는 상임선대위원회 회의가 있고 네. 이제 그 중에 하루는 현장 회의가 되는데 이게 사실 한 두세 주 하고 나서 본 선거가 시작되고 나면은 회의할 틈이 없습니다. 그냥 각 끝에서 전국 유세를 하게 되죠. 네. 화 목요일은 본부장단 회의를 하게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실제로 실무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게 이제 상황실장 제가 주관하는 일종의 상황회의라고 해서 각 전체 총괄 모든 파트를 총괄하는 네. 그런 실무 총괄을 매일 저녁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매일 저녁에 하는데 이게 세상이 달라져서 네. 옛날처럼 무슨 뭐 딱 저녁에 모여서 하기도 하지만 24시간 이 저 SNS를 통해서 서로 수시로 판단하고 소통하기 때문에 그냥 아까 저한테 걱정하신 분 24시간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네.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매일매일 이슈를 점검합니다. 아까 이제 바닥을 쳤고 다시 이제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 속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앞으로 총선에서 남은 최대 변수는 뭡니까? 가장 신경 쓰는 것들은 어떤 겁니까? 사실은 선거는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소위 그러니까 네거티브 요소를 관리하면서 파지티브 요소를 플러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선거의 실제 상황에 들어서게 되면은 네. 네거티브 요소 즉 리스크의 관리가 70%에서 80%입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뭔가를 기획해서 플러스를 네. 해낸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죠. 그리고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것들을 해내는 것이고요.
그런 네거티브 요소나 리스크 관리 요소는 내부적인 것은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네. 이제 거의 거쳤다. 음.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소들이 조금 남아 있다. 그것은 지금 상황이 네. 이렇게 팍팍한 국면으로 가면 상대방이 어쨌든 권력을 쥐고 있고 그 비상식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네.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양한 어떤 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리스크가 있어서 그걸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관리가 한 7, 80%가 있고 네. 소위 좀 긍정적인 파저티브한 네. 뭐 그래요.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새로운 이슈를 던지는 것이 네. 한 20%에서 30%될 텐데 준비를 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 네. 그 사실 오늘 김민기 상임 본부장 명의로 이제 구설수를 좀 조심해라 이런 게 공문도 나갔고 이제 이 조선일보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전 발언들이 좀 많이 수면 위로 올랐잖아요. 근데 오시기 전에 어디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그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윤리 감찰이 착수됐다라는 보도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좀 하셨는가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윤리감찰에 착수했다. 그거 딱 그것만 말씀드리면 그건 오보입니다. 오보다. 그래요. 자, 이제 또 지역구도 가봐야 되고 중앙당도 챙겨야 되고 연일 바쁘신데 오늘까지 이제 경선 드라마의 큰 줄기는 마무리됐습니다. 이 경선 그렇죠. 이제 한 드라마를 8개 남았죠. 예. 제대로 꾸린 주인인 주연들 당원과 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요. 이번에는 투표하셔야죠.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이렇게 모아주신 힘을 헛되이 되지 않도록 훨씬 잘 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저희가 아주 진지하게 선거 과정도 그렇고 또 선거 결과가 나오면은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마지막까지 더 힘을 모아주시고 어떻게 하면 네. 이 공천 과정 등에서 모였던 힘을 네. 선거 과정에서도 음. 표현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일까? 네. 저희들이 사실 선거 전략이라든가 이런 거는 음. 무슨 대단한 꾀가 있겠습니까? 네, 네, 네. 그냥 국민들이 주권자들의 생각을 잘 표현하고 활동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거 다 아니겠어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좀 더 찾을 테니까 네.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주십시오. 예. 그래요. 자, 진정한 주인인 국민과 당원하고 소통하는 네. 그런 선대위, 그런 상황실장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중요한 고비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늦은 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석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